한 가지 이런 상황 뭐 질문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한번 이 상황을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전국 내 해외 전국 국내 전국 그리고 이제 해외에 위치한 약 2천여 개의 협력기관 현황을 3일 내로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현황 자료를 분석 자료까지 만들어야 되는 상황 그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수시로 업데이트까지 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을 갑자기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면 좀 아무래도 이런 갑자기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신 담당자분은 조금 약간 이렇게 괴로움을 표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상황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러 사업을 아마 비영양체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활동가 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활동하시던 활동가 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나 뭐 여러 이유에 의해서 이제 퇴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퇴사하신 이후에 한 1년여쯤 지났는데 그 퇴사하신 담당자분이 담당하던 사업에 관련된 자료가 뭐 내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뭐 외장 하드라든지 뭐 그런 데 전혀 남아있지가 않고 확인해 보니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당시에 그 담당자분이 업무용으로 대신해서 사용하던 그분의 개인 이메일, 뭐 네이버 메일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다음 메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 메일에 중요한 정보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물론 그 퇴사하신 분이 긴밀하게 이제 단체랑 뭐 퇴사 이후에도 좀 긴밀하게 소통도 하시고 협력하시고 이런 관계이시면은 좋겠는데 뭐 이후에 이제 그런 관계가 좀 꾸준히 이어지지 않은 경우들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또 해외에 나가신 경우라서 연락이 잘 닿지 않으신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되게 중요한 자료가 그분의 이메일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제 그 자료를 전달해 달라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을 갑자기 맞닥뜨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좀 약간 이런 심정을 갖게 될 수도 있겠죠.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 단체 대표님들이 좀 많이 바쁘세요. 막 여기저기 미팅도 많이 있으시고 외부 행사도 가시고 때로는 뭐 교육이라든지 뭐 어떤 세미나에 발제하러 나가시는 경우도 정말 많으시고 일정들이 되게 많으시죠. 사실 뭐 저도 생각했을 때 단체 대표자 분은 자리에 앉아서 계시기보다는 계속 다니시면서 하시는 것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전통적인 방식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저보다도 좀 선배님들을 좀 생각을 보면 이제 여전히 뭐 개인 수첩에다가 그런 본인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꼼꼼히 기록해 놓으시면서 다니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 단체에 있는 어떤 활동가 담당자 분이 되게 중요한 행사나 또는 뭐 이런 일정을 잡아야 될 때 겨우 어쨌든 대표님께 연락이 돼서 문자나 또는 전화로 연락을 해서 겨우 대표님 일정을 잡고 그 대표님 일정에 맞춰서 이제 다른 시간들을 전체적으로 확정을 해서 일정을 딱 잡았는데 갑자기 대표님이 그 확인해 보니까 그날 일정에 아주 중요한 빠질 수 없는 그런 일정이 있었다더라. 갑자기 뒤늦게 이제 그걸 말씀해 주시는 상황이 생기면 아마 그런 전화 받으면 아마 그것을 받으신 담당자분 표정은 약간 이런 표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은 이제 뭐 제가 좀 약간 어느 정도는 좀 과장되게 표현한 부분도 있고 과장된 설정한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사실 모든 상황들이 제가 다 겪어봤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일을 하시면서 뭐 유사하게는 어쨌든 겪어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사소한 일정이 공유되어 있지 않다든지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그 단체의 조직 기관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화가 됐었던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비영리 단체들이 이제 온라인 기반 업무 협업을 해야 되는 이런 이유를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찾는 건데요. 먼저 이제 방법을 찾기 전에 어떤 비영리 단체들의 어떤 조직의 특성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 특성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 뽑아본 부분들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강도가 높은 업무. 즉 강도라는 것이 그 높은 업무 강도라는 것이 일반 기업들과 비교해서의 단순 높은 강도라는 것보다도 뭐 그런 것 부분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되게 다양한 영역들을 같이 커버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되게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이제 부딪히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정부 지자체 관계자일 수도 있기도 하고 뭐 무슨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뭐 재단이라든지 뭐 또 그 지역 내에서 여러 활동하는 기관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시민들과 협력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그렇게 하는 부분이 다양해지다 보면 그만큼 쏟는 에너지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업무의 강도가 많이 높아지는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살펴보면 뭐 꼭 다 그런 것은 아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짧은 근속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많은 경우들이 활동가 분들이 좀 짧은 근속 연수를 갖고 계신 경우도 많이 파악이 되고요. 또 재원이 한정적인 것도 좀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유로운 어떤 예산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경우가 많이 없으시죠.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아름다운 재단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특히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기본적인 IT 인프라를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사업들을 기획해서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겠는데요. 어쨌든 재원이 좀 한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업무 성격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업무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사실은 비영리 단체에서 홍보 업무만 담당하시는 경우도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적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저는 이제 교육으로 기본적으로 업무를 제 스스로도 교육기획자라고도 얘기하긴 하지만 하다 보면 뭐 홍보도 하게 되고 기획도 하게 되고 관련된 이제 행정적인 업무들을 다 처리하게 되는 여러 다양한 업무 범위들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비영리단체에서 올라오는 뭐 채용 공고 이런 부분들 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업무적인 것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되게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 해에 어떤 진행했던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기반으로 업무가 운영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인력들이 자주 교체되는 이런 특성들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좀 일하는 방식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같이 살펴보면 뭐 더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좀 꼽아본 부분들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업무에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앞서서 제가 지난 시간 처음 이제 연능 강의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자동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효율적으로 협업하기보다 좀 비효율적으로 협업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확인된다. 그런 일하는 방식에서 문제점들이 있다. 뭐 자료화를 원활하게 공유하지 못한다든지 반복적으로 계속 동일한 어쨌든 공용으로서 어떤 자료를 공유하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건건히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하시 그냥 검색해가지고 내용을 찾아보면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협업들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확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정보 보안이 취약한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 조사 결과에서도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국내의 비영리 단체들이 정보 보안이 많이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외국의 해커들의 어떤 타깃이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보 보안을 위한 이제 그런 보안 시스템을 내가 갖춰야 되고 이제 뭐 어떤 내부적인 정보 보안에 관련된 내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통일되어 있는 공용으로 어떤 보안성이 갖춰져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정보가 외부로 중요한 정보인데 그것들이 유출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국내 비영리단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정보보안에 관련된 그런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시급히 많이 끌어올리지 않으면 향후에 좀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 것들 좀 보완해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든지 그런 전문적 그런 단체들 지원해 드리기 위한 솔루션을 갖고 활동하는 그런 비영리 스타트업들도 지금 생겨나서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차후에 다시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취급하는 그런 데이터나 정보 또 양식들이 좀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사회적 가치 측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회적 기업들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여러 뭐 기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런 전문 어떤 기관들이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의 어떤 측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도 하고 이제 여러 이제 사례들을 가지고 해서 나름의 여러 가지 형태의 측정 기준들을 가지게 되는데 비영리 단체는 아직까지도 그런 것에 대한 측정 기준이 좀 모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 기업과는 다른 성격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비영리 단체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이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아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적 그런 이제 제약 사항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데이터를 놓고 판단을 해줘야 이제 어떤 사회적 가치들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을 좀 마련해 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들을 제가 작년에 이제 한 인터뷰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용되어 있지 않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취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좀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활용하는 그런 데이터들, 정보들이 중앙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나 단체, 조직은 더군다나 그런 이제 중앙 관리 그 활동하는 데이터들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이런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좀 파편화되어 있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 활동하시는 단체에서도 그런 문제들 좀 아름아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특정한 업무 관련된 자료가 특정 담당자의 노트북에만 저장되어 있다든지 또는 뭐 누구의 어떤 뭐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다든지 뭐 등등등의 이제 중앙에서 그런 정보에 바로 접근해서 다른 누군가가 다른 인가된 정보의 인간성을 갖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단체 대표님이라든지 뭐 중간관리자급의 어떤 사무국장님이나 어떤 뭐 사무처장님도 계실 수 있고요. 뭐 팀장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한 이런 분들이 그 정보 접근하기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영역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비영리 활동과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킨다. 이제 개인의 역량이라 하면 이제 디지털 관련된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사실 지금 진행하는 교육에 뭐 저희가 괜찮은 IT는 재밌어라는 교육을 만든 이유가 1차적으로는 이제 단체들의 활동가분의 디지털 역량을 끌어올리고 또 좀 낯설어 하시는 영역들에 대해서 좀 친근감 있게 좀 접근하시고 학습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마련한 곳이 첫 번째 이유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단체에서 좀 지원해 주시거나 또는 활동가 스스로가 이제는 조금 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비영리 활동가로서 디지털 역량도 함께 갖춰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본인이 일하시는 활동에 특히나 필요한 역량들을 좀 갖추기 위한 노력도 이제 개인의 노력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영리 단체 조직의 시스템이 같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개인의 역량이 높아지면 뭐 이제 여러 단체에서 활동할 때 이제 두루두루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 한두 사람이 어떤 뭐 정말 IT에 관련해서 되게 이해도가 높은 한두 명의 활동가만에 의해서 그 조직의 어떤 전체적인 것들이 다 변화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 조직의 어떤 시스템이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단순히 어떤 뭐 내부적 시스템 어떤 특정 IT 서비스를 도입해서 하는 것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는 것. 그것은 즉 그 단체 조직의 어떤 일하는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과도 함께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많이 단체에서는 특히 이제 지금 이 교육을 지금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단체 대표님이시거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어떤 그런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오늘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요 두 번째 비영리 단체 조직 시스템 변화의 부분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